두 번째로는요, 광주 전남 기농운동본부의 운영위원이시고요.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 여기에서 뭘 하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진로 팀장이신 정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농부장터 보자기장의 지금과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정린 선생님께서 그 보자기장을 기획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저는 광주 전남 기농운동본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지 좀 몇 년 됐고요. 또 그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라는 곳의 진로 팀장으로 있습니다. 민이라고 하고, 제가 또 광주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먹거리 전환위원회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농사 짓고 또 그 내부에서 요리하는 음식하는 음식 공방을 담당을 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움을 주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좀 이런 공부를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선은 그 보자기장의 이제 풍경의 모습인데, 너무 선배 도시 농부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미 장터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면서 조금 제가 준비했던 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또 광주 전남 기농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정말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큰 돈 예산이 없이 저희가 진행하는 장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보자기장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구글에서 광주 시내 황금동, 지금의 동이 아니라 다른 이름들을 쓰는데 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정말 광주의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새가 약해지긴 했지만 정말 쇼핑하고 소비하고 유흥을 즐기러 나오는 이 거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텃밭, 그 비싼 땅, 금싸라기 땅에다 저희 텃밭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나름 도시농업을 하고, 또 그 농만 해서는 반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도블럭을 걷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텃론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 공간은 8년 정도 됐고,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라는 청소년 진로 특화 시설입니다. 네, 진로라는 건 정말 이제 진로 교육이 시작되면서 되게 체험이라든지 직업 중심으로 많이 오긴 했지만, 실제 진로라는 건 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생애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결국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저는 자기 삶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줄여서 3D라는 별칭을 쓰고 있는데, 이 공간 만들면서 농과 밭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도시에서는 흙을 밟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물, 순환 이런 말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물과 흙들이 다 끊기고 없어지는 이런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유기 순환적 시스템, 어떤 그런 작은 실천들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논과 밭을 만들었고, 제가 그 농가 밭을 만들었던 시기에 같이 스타팅했던 멤버인데, 내부에서 아무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 책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조금 배워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 오산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광주 전남 기농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호미농장이라는 곳을 어떻게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요일 날 배우면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도 도시 농부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한마디로 도시농업 하시는 도시농부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오시기도 하는 광주전남 기농본부 대표님한테 제가 수제자처럼 배워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과 농사를 정말 용감하게 농사를 저희가 좀 지었었고, 근데 용사 지으면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농운동부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귀농 생태 귀농학교 같은 것들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도시농업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6년 좀 7년 정도 됐는데 광주 토종학교가 그래서 작은 1년 정도 농사를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학교를 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는데 저희에게 좋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농운동 본부도 모이고 저희 센터에 농사하는 청소년들도 모이고 막동 작은 정비소도 모이고 원회하시는 선생님들도 모이고 식생활 네트워크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한 달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좀 친해지게 됐습니다. 친해지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는 이렇게 우정도 낳고 작당 모의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계속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오늘도 교류와 연대인데 교류하고 연대를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보면 좋을까 하다가 서울의 마르쉐 이야기를 듣고 실제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우리가 다 농부인데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이제 농사진 거만 갖고 나와도 그게 장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앞마당, 시내 앞마당에서 한번 열어보자라고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게 이렇게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정말 많은 건물로 둘러싸인 곳인데 저희 공간은 반 정도는 이렇게 자연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 앞 공간에서 그냥 잠깐 이렇게 공간 자체가 어쨌든 보자기라든지 보따리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풀어놓는 장이라서 우리 장터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보따리장은 좀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보자기가 이쁘다 그래서 보자기장으로 이렇게 짓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년 농부 요리사부터 그리고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소농들 모이다 보니까 한 15팀 정도 모여서 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장터로 농물 매개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7년째 코로나 때도 한두 번 취소된 적은 있긴 하지만 7년째 하게 됐고 2018년도 6월 10일에 첫 번째 절을 열고 이제 최근에 20회차를 열었는데 이제 오늘 책자에서도 봤고 얼마 전에 저희도 농부장터 활성, 광주형 농부장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마르쉐 이보은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부장터의 어떤 가져야 될 기본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최소 분기별 한 번,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은 아니고 1년에 3회를 기준, 초반에는 4회를 하다가 그게 다 어빈 사람들은 아니어가지고 3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저희도 한국 농부장터 협회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내년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3번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해볼까, 2달에 한 번 해볼까 이거 정기성들이 좀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벌써 저희가 20번째를 하게 됐고요. 다른 장터와 비슷하게 보자기장에도 농부팀, 음식팀, 그리고 수공예 체험팀으로 해서 저희는 크게 세 섹션과 또 저희가 청소년 기관이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여러 부대 행사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마지막 장터에 나온 것인데요. 초반에는 15팀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후에 농부들도 많이 그리고 들어오시고 또 광주에 있는 농부장터, 농부 도시농업 하시는 농부들만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하다 보니까 한 35팀 정도의 규모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들이 정성으로 기른 그리고 제철 채소들과 곡물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보 농부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토종학교라든지 여러 요즘에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원이라든지 교육원들 잘 돼 있는데 그런데 농부학교들 운영하는 곳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실제 하시는 분들 그런 곳에서 배워서 자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농사지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장터하면
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특징적인 게 저희 광주 청소년 3D 센터 자체가 요리 그 공유부업과 함께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음식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를 고민하는 음식 프로그램들을 연중 진행하고 있고 또 장기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것들을 그저 배우거나 체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장터에 갖고 나가도 어딘가에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만나도 팔릴까 이런 고민하는 청소년들 셰프들도 만날 수 있고 지역에서 이제 막 시작한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의 그 먹을거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요즘에 빵들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지역에 특히 베이커들 요즘에는 자기가 직접 밀농사 짓는 장흥에서 오시는 베이커분도 현재 계시고요. 그리고 수공예품들과 여러 제로 웨이스트 물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완전 업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수공예 작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곳을 기반으로 이것저것 팔다가 또 그 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자신의 다음 단계, 다음 진로들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보자기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게 또 의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이나 전시 캠페인들도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자기 그 옷장에 이렇게 자기 옷장에 실제 21% 정도밖에 입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옷을 바꿔 입어보는 이런 캠페인들도 진행하는데 저희도 작게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토종 씨앗과 토종 작물들을 다양하게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또 6월하고 저희가 6월, 8월, 11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11월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김장을 직접 토종 배추로 키운 것들을 가지고 김장해보는 김장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후위기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나오셔가지고 관련된 고민거리들을 함께 내놓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장에서 특별하게 좀 더 볼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이곳에서는 별로 특별하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토종 씨앗들과 작물들을 보여주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 특히 신행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8월 같은 경우에는 배추 모종을 함께 이 공간에서 저희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기후운동본부에서 8월에 맞춰서 배추 모종 나눔을 하면서 지역의 소농들이라는 도시농부들에게 일정 정도 보급을 하고 나눠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개인들에게도 드리는 그런 활동들, 부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논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4월에는 신홍제, 6월에는 모내기, 그리고 10월에는 추수를 하는데요. 그때 나온 11월 장에는 그때 나온 저희 토종별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종별을 이렇게 털어보는 탈곡 체험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소년 기간 앞마당에서 열리는 곳이다 보니까 확실히 많은 젊은 세대들을 저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이렇게 청소년들도 너무 즐겁게 나와서 음식들을 판매하고 단순히 판매하는 걸 떠나서 저희는 진로 기관이다 보니 저희 단계들이 배우고 나서 그걸로 창업이라든지 창직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 요즘 만 24살까지가 후기 청소년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3세부터 24세 되게 넓은 이렇게 많은 다양하고 또 연령대도 다양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자신의 어떤 아이템들과 내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해볼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유팩이라든지 종이팩 수거들을 하는 청소년 단이 있고 벌써 5년째 그 청소년
그 수거단이 잔락털차가 지역에서 계속 환경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종이백 10개 이상을 가지고 오면 보자기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저희만의 천연 쿠폰들도 이렇게 천연 쿠폰도 드리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자기장 장터를 즐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는 청소년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물론 저희가 많이 열리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장소적 한계성이 있어요. 저희가 구도심 중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어려워서,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어려워서 특히 농부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 외에 다른 셀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장소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어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후에 지속하려다 보니까 이 공간이 맞나라는 고민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기관이 갖는 모든 기물들, 그리고 그 외에는 광주전남 기농운동본부라든지 초반에 저희 함께했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공간이 있으면 거의 예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 장터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어떤 의미를 계속 그래도 가지고 가봐야 될까? 뭐 도시농업이라는 게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먹을거리의 영역도 있지만 또 청소년이나 이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먹을거리에 거의 소비자로서 태어나는 소비자로 자라지 그 과거 세대 어른들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농사의 기능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먹을거리에 자기가 키운 것들을 해먹기도 하고 해먹은 거 외에도 이런 공간에서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비자가 아니라 이 생산과 유통의 결국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갖는 한 명의 사람으로 한 명의 또 사회인으로서 자라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계속 저희가 현재는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해오면서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려서 한 자리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되게 마을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마을을 생각하고 저희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그 마을의 모습이 보자기장이 한켠에 이렇게 들어오고 열리면서 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반응도 올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0명 이상 저희는 매년 3번 하면 이렇게 2,000명 오고, 또 워낙 여전히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의 어떤 정책의 큰 부분이나 중요성은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광주에도 많은 농부 장터들이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씩 자리를 매김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도 저희가 보도자를 뿌리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꽤 관심을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장터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작은 거 나눠주면서 꼭 후기 조사들을 진행하거든요. 올해는 첫 번째 못했고 두 번에 해서 100명 이상 저희가 받았는데 그 중에 또 5점 많은 분들이 좋다고 많이 해주시고 대부분 도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또 해결할 지점이기도 해요. 지나다가 오시기보다는 단골들, 이곳에서 정말로 농산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기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가다 오시는 분들, 그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저희 전체 어떤 네트워크 통해서 뿌려지는 홍보물들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팀 농산물을 더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확실히 음식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농부팀, 음식팀의 구분이 좀 요즘에 어렵기도 하는데 농부팀이 농산물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그 음식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것도 실제 농부팀을 가깝거든요. 그런 음식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음식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음식의 소비들, 음식 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즐겁게 했나, 좋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성이라든지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는 분들,
그리고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도심 한복판에 되게 보기 힘든 풍경이나 이런 게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지나가기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분들도 있고, 운영 방식이 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응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고민은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장터를, 이런 고민들인데요. 광주에 저희 장터 말고도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마다 소규모로 계속 열리고 있는 지구농 장터라는 그 장터 친구들이 또 있고요. 또 한 장터는 한세봉드레라는 한세봉 도시 속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자리 잡고 하는 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봉에서 하는 개불장은 저희랑 똑같은 해 만들어졌고, 똑같이 달만 좀 달리하면서 계속 함께 오고 있고, 여기 지구농 장터는 저희 보자기장 초반 멤버인 막동 작은정미소라는 논농사 지으면서 토종쌀 농사 하시면서 도시 농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아주 오래된 한국에 이제 단관 영화관이 딱 한 개 남았는데, 그게 광주에 있는 광주극장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귀농하신, 이 전남 지역으로 귀농하신 젊은 농부분들께서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미 마르쉐라든지 다른 곳에서 그런 장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작년부터 잘 결합하셔가지고 정말 좀 더 많은 찐 단골들을 만들어내면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에 정책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발제를 이보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새 장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속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광주시에게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해달라고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직 저희도 고민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어떤 힌트를 얻어가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즐거워서 이만큼 해왔는데, 이제 이후에 가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구체적인 고민들, 그걸 정기화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소농과 도시 농부들이 좀 충분히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발굴하기는 저희 보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많이 못 하시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한테는 숙제여가지고 다른 장터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이런 데 와서 사람 구경도 하고 우리 함께 다른 이 농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이것 때문에 온다 하시기도 하는데, 결국은 판매로서 연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가 저희가 향후 좀 지속하는 데 있어서 풀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해결책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그랬었고 지금까지도 일회용품이 없고 쓰레기가 최소한으로 나오는 장터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교육들을 저희 보자기 장터의 장수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더라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당연스럽게 일회용품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내년에 진행할 때는 이런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활동가들 팀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정말로 쓰레기가 없고 일회용품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올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내부 기획팀 차원에서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월에 돌아오는 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분기별에 한 번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좀 더 분기별 한 번이라도 정기성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